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기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기 오염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환경보건에 나와져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거와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 그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거고요. 올 3월에 시험 보실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기온 역전, 열섬 효과 나와져 있는데 이거 다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답은 기온 역전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확인할 거고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 혈색소 보였네요. 친화력이 강하대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누구 떠오르냐? 일산화탄소 떠올라요. 근데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좀 낯선 거 누구냐면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이라는 애가 좀 낯설어요. 넌 누구지? 근데 잘 모르겠다. 우선 혈색소하고 친화력이 강하다라고 하니까 여기 일산화탄소 보이네. 일산화탄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에서의 답은 이산화질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오염물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2차 오염물질을 많이 보실 텐데요. 매연하고 배기가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석연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많이 나오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입자상 물질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미세먼지 농도라고 나와져 있죠. 여기에는 PM10이라고 하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미세먼지, 그리고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수치가 써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보통, 즉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보통과 웃고 있죠. 나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요. 옆에 좀 써드리면 PM10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31에서 80까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80까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는 35까지를 정상이라요. 이제 보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쁨은 어떻게 될 거냐? 나쁨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렇게 봐요. 보통 곱하기 2 내외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쁨의 미세먼지의 수치의 기준은 170까지예요. 그래서 8 곱하기 2 하면 160이죠. 그거보다 약간 높아요. 그리고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의 나쁨의 기준은 어디까지냐면 곱하기 2 하면 70인데 자세히 보시면 75까지를 나쁨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나쁨보다 더 높으면 매우 나쁨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주로 많이, 물론
나쁨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쁨과 보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통일 때와 나쁨일 때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일기예보 상에서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미세먼지 수치가 어떻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하나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성 물질로는 일산화탄소 있어요. 일산화탄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중요하죠. 왜냐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할 때 연소시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난방을 하는 경우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300배나, 산소보다 300배나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화물, 우리 속스라고 해요. 산성비의 주 원인이 되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아까 제가 앞에서 문제에서 메트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 유발하는 녹스,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이라고 하면 일산화탄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헤모글로빈과 친한 아이 다 모여라.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높은 애라고 하면 얘도 높지만 얘도 높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질소산화물이 답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메트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리에서 마취가스로도 사용한다라고 아실 수 있고요. 또 잠한병 알고 계시죠? 네, 잠한병에서 이 질소라고 하는 아이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질소 부분은 산업보건에서도 중요하고 양리에서도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 아이죠. 뭐 다 외워야 돼요. 그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여러분들은 군집독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즉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 해서 밀폐된 실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군집독이 발생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얘가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 여러분들 탄소세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수업했었어요. 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게는 탄소세를 지불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아이 군집독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라고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오염물질을 볼 건데요. 자, 2차 오염물질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한 1차 오염물질에 광화학적 반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화학적 반응은 대표적으로 자외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류로는 팬, 스모그, 오존이 있는데 이거 종류도 자주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여름에 좀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참고로만 봐주시고 안 외워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의한 영향 중요하죠. 먼저 온실 효과에 의해서 엘니뇨. 엘니뇨는 평균 수온이 올라가는 거, 라니냐는 내려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엘니뇨 때문에 더운 곳은 더 덥고 습해지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할 때 평균 수온이 높아지는 평균 수온의 이제 높은 거, 라니냐는 좀 낮은 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인데요. 오존층 파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기권의 오존층은 태양에서의 빛을 좀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오존이라고 하는 요 층이 많이 파괴가 되면서 이 오존과 이 오존은 다릅니다.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아이가 파괴되면서 강한 일사광선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아주 대기 오염에 의한 심각한 영향이고요. 자, 산성비 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황과 관련된, 즉 속스와 관련되어 있는 황산화물과 관련된 아이예요. 자, 여러분들 황산화물은 그냥 황산이라고 하셔서 산성비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부식이라던가 궤양, 피부의 궤양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섬 효과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요 보시는 그림이 열섬 효과예요. 강한 햇빛에 의해서 대지가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대지가 밤에 복사열을 내보내서 이 부분이 더 뜨거워지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면 열이 주변으로 분산이 될 텐데 높은 고층 건물에 의해서 기류가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열섬 효과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게 나오려면 조건이 뭐냐? 조건은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서 태양에 의한 이렇게 지표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지표가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거. 그걸 우리는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한여름에 여러분들 대도시에 있을 때와 주변에 약간 산림이 우거진 곳으로 갔을 때 온도의 차이를 확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 열섬 효과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로 갈게요. 자, 아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어요.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에 의한 영향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냐? 바람이 없이 맑게 개인 날. 요거는 조금 이제 계절상으로 안 맞지만 지금 보시면 춥고 긴 겨울날 지금이네요. 눈이나 얼음으로 지면이 덮여 있을 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게 기온 역전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공기가 더운 공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더운 공기. 자, 더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질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찬 공기는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계속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순환을 하게끔 지금 여기 돌고 있죠. 이렇게 순환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조건 때문에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 더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겠죠. 아래로.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공장이 하나가 있어서 이 공장에서 배기가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순환해야 되는데 공기의 순환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아래쪽으로 쑥쑥쑥 쌓이게 되는 거. 그래서 기온 역전 자체가 대기 오염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온 역전이 있는 경우에 대기 오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기온 역전은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기후의 형태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앞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이 아닌 거, 그쵸?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산성비, 속스에 의한 거, 오존층 파괴 있었고요. 열섬 효과 있었습니다. 사실 오존층 파괴 때문에 열섬 효과가 더 가중되는 거죠. 하지만 기온 역전은 대기 오염에 의한 영향은 아니었었고요. 아까 혈색소와 친한 아이 누구누구 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아이와 관계된 거는
그쵸? 이산화질소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절상으로 여러분 사실 굉장히 정말 저는 이제 중요하게, 특히 봄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서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수요일 날 네, 수요 퀴즈데이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